중국 증시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국 시장 분위기 좀 보죠. 오늘 출러 분위기 썩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이번 주에 중국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CPI가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고 무역 지표도 발표가 되면서 이제 수출입 동향 어떻게 이루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텐데 중국의 경기 연착륙 신호 이번 지표에서 좀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경기 연착륙 신호는 찾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물가는 떨어지고 수출은 호조가 되고요. 그리고 빠르지는 않지만 성장률 지표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요일날 발표되는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라든지 가솔린 연료 가격이 좀 상승률이 좀 둔화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2.5%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수그러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문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2%로 전달 1.6%보다 더 마이너스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철강이나 조선, 태양광 같은 과잉 생산 업종의 그 수요 감소에다 생산 가격이 연속해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무역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3월달 수출은 플러스 12.8%로 두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입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7.8%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수지도 138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다음 주 월요일날 발표되는 1분기 GDP 성장률은 8% 전후로 4분기보다는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치겠지만 그 투자나 수출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경제는 2분기에도 빠르지는 않지만 8.2% 전후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금 같은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 때문에 아무래도 4월, 5월에는 다양한 수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당장 유통과 서비스 산업 진흥책을 비롯해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를 통한 소비 촉진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가구, 절전형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구체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경기 연착륙 신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가 안정이나 수출 호조 이런 분위기로 중국 경기가 조금 좀 회복될 기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결론이신데요. 다음 주에는 또 1분기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지표만 보자면 썩 좋다라고 상반기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분기 GDP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1분기 GDP는 4분기가 7.9%였는데요. 1분기에는 투자와 수출이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소비와 산업 생산은 의외로 좀 약하면서 1분기 GDP는 8%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고정자산 투자는 21.3%, 그리고 산업 생산은 10%, 소매 판매는 12.5%로 1, 2월 달보다는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PMI라든지 그리고 전력 생산량, 도로 화물 수송량을 보면은 2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조금 빨라진 8.2%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철강이나 화학과 같은 소재 쪽은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중국이 이제 다양한 소비 자극책을 쓸 가능성이 높고 또 수요 확충책을 쓸 수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시장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쓰면서 부동산 관련주들 많이 하락하고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류 독감은 지금 2003년도에 발생했던 사스보다 치사율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류와 관련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외출 자제밖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에 무척 취약한 중국 경제 구조를 봤을
경우에 조류 독감이 사스처럼 확산이 되면은 GDP는 최대 2% 전후까지 하락할 것이라 그러는데요. 중국의 GDP가 2% 전후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4%가 감소합니다. 한국의 또 GDP도 0.4에서 0.6%까지 감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종목별로 그 산업별로는 다른 그 흐름을 보여줍니다. 백신이라든지 공기청정기, 그 수산물, 그리고 양계에 쓰이는 콩이나 옥수수 선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용유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요. 또한 그 교통시설을 외면하면서 자동차 산업에는 호재가 됩니다. 반대로 관광이라든지 외출 자제로 인해서 항공이나 영화, 식당 매출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종목별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좀 달리 하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조류독감 확산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끝으로 외환시장 얘기 중국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맨날 엔화, 원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위완화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위엔화는 지난주에 그 1달러에 6.2 위엔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위엔화를 계획적으로 상승을 용인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정치적인 요인이 위엔화의 그 강한 자극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성이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환율 정책에 관련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또 미국 내 101명의 초당파 그룹이 위엔화 절상시키기 위한 의회 입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이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 이후에는 아마 그 위엔화의 그 절상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쭉 나눠봤고요. 필요한 시장의 방향성 짚어보았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